안녕하십니까. 구미센터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김영태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부터 제가 7시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제가 구미센터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초대자가 없는 대로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하고 있으면 또 있는 대로 녹화를 하겠지만 어쨌든 녹화를 해서 이제 저희 밴드라든지 제 구미 NRC 밴드라든지 헤르메스 밴드에다 이제 올릴 생각입니다. 그 밴드에다 올린다는 건 말 그대로 사업자 분들께만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네이버의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걸 통해서 제가 가입자를 지금 4번의 전화를 받고 한 2주 동안에 4번의 전화를 받고 2명을 개통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되시고 특히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제가 좀 많이 비전적인 걸 느끼고 있고, 올해는 에메랄드를 거쳐서 다이아몬드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개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지금까지 제가 2006년도 2월 6일인가 7일부터 제가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와중에 제가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들 개통시킨 거 또는 제가 아는 지인들 개통시킨 거는 채 10대가 안 됩니다. 10대가 안 되고, 그리고 물론 지금 뭐 쓰고 그만두신 분들 뭐 이렇게 쭉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 지금 20대 제가 개통시켜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20대가 안 됩니다. 그래.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굶어 죽어야죠. 굶어 죽어야죠. 근데 이제 굶어 죽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그 요금 수수료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뭐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뭐 7% 받고 6% 받고 5% 받으면 굶어 죽어야죠. 안 되겠죠. 근데 저희는 최고 20%. 그러니까 딱 하나 그 매출 요금 장려금, 요금 수수료 그거 20%. 요금을 받을 때 20%, 현금 받을 때 14%. 근데 그거 말고 그런 매출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됩니까? 매출 장려금도 잡히고, 그죠? 매출이 또 많으면 또 직급 장려금도 받을 수 있고, 이게 다양한 수당을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뜰하게만 만들면, 인원수가 많지 않아도 알뜰하게만 만들면 충분히 수당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죠. 그래서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어디 쉽게 얘기하면은 빌라 세를 주면은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그 정도 수당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임대 수입자, 권리 수입자 같은 개념으로 지금 돈을 점점 늘려나가고 있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 투룸에서 또는 투룸 빌라 정도 되는 수당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월세를 받는 것 같다. 뭐 특별히 하는 거 없이 그렇게 받는 것 같다. 근데 올해 완전히 넘어가지고 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에는 우리 이제 사업 설명 이렇게 우리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가시다 보면 들어보시면 뭐 1000대 개통했다, 2000대 개통했다 이런 분들 이렇게 딱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분들이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개통한 게 아니고 되게 뭘로 개통한지 아시죠? 블로그를 통해서 개통하셨죠. 그러니까 초창기에 블로그를 계속 주기적으로 해서 포스팅이 잘 되게끔 만드시는 분들이 거의 선점을 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포기했었어요. 네이버 쪽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주로 개통하고 사업자를 만드냐면 당근을 통해 가지고 사업자를 만들고, 저희 그 장영희 사장님 같은 경우도 당근의 소비자로서 저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업자가 진행이 됐듯이 당근이 저한테는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합리화시킨 거죠. 왜냐하면 블로그는 안 되니까.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그 센터장님 통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사업자들 중에 그 센터를 이게 다니는 사람들이 센터라는 이름을 좀 도용을 해서 이렇게 근처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엔텔레콤 대리점인 것처럼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구미센터장님 굉장히 화를 많이 냈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사기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는 대리점이 아니고 판매점도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영업소나 저희 센터도 아닌데 센터인 것처럼 찍어놓고는 손님들을 호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지금 못하게 네이버에다 연락해가지고 이건 너무 이상하지 않느냐, 그 허위 이렇게 정보를 주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 듣고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구미시에서 봤을 때 센터는 약간 그 구미에서 서쪽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봤을 때 서쪽. 제가 사는 데는 그 대구 쪽이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평동인데 센터가 신평동에 이렇게 센터가 있으면 이쪽에 인동 내가 살고 있는 진평동 쪽에 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해서 위치를 찍어가지고 소비자들 이렇게 오게 해서 이제 개통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원래 1층에 살고 있던 원룸을 사무실로 개조를 하고 그 건물의 2층에 제가 이제 기거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3층에 또 장영희 사장님이 또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그래서 한 건물에 이제 저하고 이제 장영희 사장님하고 이렇게 물론 다른 많은 저희와 관계없는 세입자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1층에는 사무실, 2층에는 제가 살고 3층에 장영희 사장님이 살고 하는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장영희 사장님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또 1층 사무실에서 바로 미팅도 바로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소비자라든지 사업 가능자들이 와서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얘기도 할 수 있는 미팅 장소도 되고 해서 잘 활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1층에다 이제 위치를 찍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네이버에 쭉 이제 찾아보니까 위치 찍는 걸 못 찾아가지고 찾다가 스마트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신규 등록 업체 등록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해봤습니다. 등록해봤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자 갖고 있었던 게 제가 그 보조 출연 업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조 출연 업체 그 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니 바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로 쉽게 되면은 제거 브랜드 엔텔레콤 10%더 주는 선물폰 요걸로 등록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거가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반려되는 거 봤더니 사업자가 없는 거죠. 사업자가 봤더니 그냥 올리는 게 아니에요. 특히 텔레콤 쪽 쉽게 얘기하면 통신 쪽으로는 사업자가 없으면 안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제가 갖고 있는 그 보조 출연 업체 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우리 엔텔레콤 본사 구미 센터를 통해 가지고 엔텔레콤 본사에다가 사전 승낙서라는 거 아시죠? 사전 승낙서 우리 장보수 스폰서님 그 판매점 가면 붙어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각종 여기 센터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게 이제 판매점 승인서 같은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그걸 신청했더니 사업자가 있으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름이 프리액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이름으로 그대로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왜? 지도에서 찍었을 때는 그냥 프리액터 연합 보조 출연 업체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불폰 회사, 선불폰 개통해주는 데인지 그런 데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를 하나 다시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사업자를 냈냐 하면은 제가 기거한다는 그 2층 방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를 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했죠.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에다가 엔텔레콤 10%더 주는 선물폰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그걸 가지고 다시 본사에다 해서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넣었더니 3일 만에 지도가 딱 찍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대로 하실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낼 때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궁금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저한테 이제 연락 주시면 제가 제 사업자 등록한 거 그대로 사본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대로 그냥 써가지고 다시 제출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을 낸다고 겁내실 게 없는 게 저희는 매출료도 그 사업자 등록으로 이름된 매출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저희가 엔텔레콤에서 요금 사는 매출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우리는 엔텔레콤에 살 때 뭐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지 사고 없어야지 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소비자로서 물건 그러니까 시키면 요금이나 상품을 사는 거기 때문에 하등 저희가 무슨 세금을 낸다든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얻어놓는 거죠. 그래서 무실적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무실적 사업자로 계속 요새는 달달이 이제 그거 해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달달이 이제 모바일로 하는 국세청 들어가서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거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그냥 다달이 이제 무실적으로 넘어갈 거고.
그리고 뭐 어차피 이름으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지금 충전 중이라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갑자기 전화가 한 통입니다. 그러더니 031 몇 번에 7000번 이렇게 번호 오길래 저는 네이버에서 온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이러길래 네이버에서 온 줄 알았더니 네이버가 아니라 파워링크라고 아시죠? 파워링크. 파워링크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기가 막히게 알고는 전화가 옵니다. 한참 뭐 축하하고 어쩌고 앞으로는 뭐 이제 등록됐으니까 막 사람들 뭐 연락 올 거고 하는데 사장님 더 많은 사람들 오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얘기 나온 거죠. 하루에 1000원만씩 해가지고 한 달에 4만 얼마 정도 이렇게 내시면 6개월 정도 이렇게 광고를 하시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겁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줍니다. 그거 그냥 바로 끊으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거기서 써 있습니다. 그 등록할 때 네이버에서는 그런 또 통화 안 한다고 연락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냥 등록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장님께서 어디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 사장님이 마포에 계시잖아요. 그 마포 선불폰 여기 치면 지도에 그 사장님이 이제 찍어놓은 장소 있지 않습니까? 찍어놓은 장소에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사장님 우선으로 떠요. 지도에 뜹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쓰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엔텔레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엔텔레콤 본인 뭐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뭐의 선불폰 이런 식으로 그거에 돼 있으면은 엔텔레콤 검색한 사람한테도 잡히고 선불폰 하는 사람한테 잡힙니다. 주로 저희 선불폰 쓰시는 분들은 검색할 때 알트폰으로 이렇게 검색 안 해요. 대부분 선불폰을 하고 선불폰 중에서도 엔텔레콤이 다른 선불폰에 비해서 요금제도 많고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도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검색을 엔텔레콤으로 검색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하나 선정해 가지고 쓰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지금 이 구미센터는 엔텔레콤 구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시 선불폰 하면은 제가 우선으로 뜨고 여기 구미 여기 센터는 세 번째 장에 떠요. 선불폰에서 밀린 거죠. 왜? 이름에 선불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도 우리 사장님께서 이름 선정할 때 잘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 오는 거 그냥 생각 안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돼가지고 전화를 제가 3통을 받습니다. 전화 올 때 이렇게 전화 와요. 네이버에서 연결된 전화번호입니다 하고 딱 뜨면은 저희 창에는 그 사람이 실제 번호가 뜹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제 번호가 안 뜨고 안심번호가 떠요. 안심번호가. 그래서 제가 팁 두 번째 거 드리는 건 뭐냐면은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번호를 하나 더 내시라는 거죠. 번호 하나 더 내셔가지고 물론 내 폰으로 해도 돼요. 전화 자주 안 오시고 뭐 하시는 분들은 내 폰에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희가 번호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각자 L망에서 3대, K망에서 3대 해가지고 6대를 제 이름으로 바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저는 한 4대 정도 내가지고 저희 화상영어 쪽으로 연락 오시는 분들 또는 제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분들 또는 쇼핑몰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 당근이라든지 쇼핑몰 쪽으로 들어오는 분들 그 다음에 엔텔레콤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분들가 4대를 지금 개통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한 대는 당연히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고 나머지 3대는 기본 요금제 또는 제일 작은 알뜰 요금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해놨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면 그 전화로 전화가 오면 여기로 전화 오는 건 100% 뭐예요? 알뜰폰 상담 때문에 전화 오는 거죠. 그죠? 왜냐면 그거밖에 안 올려놨으니까. 그럼 이제 전화를 받으면 거기 전화번호 뜹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전화하다가 내가 전화할 때 하면 그 사람 내 번호 모르니까 내 원래 쓰고 있는 무제한 요금제 쓰는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죠.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제 상담하고 하시면 되는데 제가 3통을 받았는데 첫 번째 전화 오신 분들 뭐 때문에 전화를 했냐면은 전화 오신 분이 뭐냐면은 요새 생활이 어렵잖아요. 갑자기 저걸 하시기로 한 거예요. 퀵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퀵을 하시기로 해가지고 했더니 원래 자기가 쓰고 있는 폰 따로 있고 알뜰폰 하나를 10년 정도 쓰고 있는 폰이 있었는데 이 폰의 통신사에서는 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겁니다. 검색을 해보셨대요. 그랬더니 엔텔레콤 무제한 요금제가 싸다 이렇게 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엔텔레콤 검색해가지고 했더니 제가 지병사인데 그분이 옥계동 사는데 제가 제일 먼저 떴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제가 시간 맞춰가지고 했더니 오토바이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개통을 바로 해드렸죠. 이제 해드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뭐 10%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제가 소비자들한테 혜택 해드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 팁, 첫 번째 팁은 이제 사업자를 내라. 두 번째 사업자를 내가지고 승낙을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등록을 해라. 두 번째 팁은 번호 하나를 그거용으로 번호 하나를 따로 내라. 세 번째 팁은 뭐냐면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장님께서 만약에 제가 10%더 드리는데 사장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저한테 요금 보내주시고 돈 보내주시고 제가 요금 충전시켜 드릴 때는 10%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혜택을 주는 거죠. 싫다는 사람은 내비두고 그랬다는 사람도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요금을 유통시키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요금을 저희가 그렇게 막 소비자들을 막 듬성듬성 해놓으면 그들 요금 충전시키는 걸 저희가 통제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원 매출 맞추는 건 말도 안 돼요. 아예 그냥 MV는 포기하는 거죠. 쉽게 일단 당장은 뭐 라인이 많이 커지면 그건 이제 상관없겠지만 그 정도 되면 뭐 사실 뭐 MV는 크게 자기가 이제 컨트롤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어찌됐든 몇 명 안 될 때는 이제 MV를 통제하고 싶어지죠. 왜냐면 매출만 잘 맞추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4마감 중에 한 마감에 매출을 다 쳐가지고 그 요금 수수료 가져오고 매출 장려금 가져오고 그 매출이 좀 잘 돼가지고 만약에 커지면 이제 직급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 매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직급 장려까지 받아오겠죠. 매출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사람들 개개인이 자기가 그 떨어지는 시기에 매출로 충전시키지 말고 나한테 요금을 받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많지 않은 걸로 한 달에 뭐 한 마감 정도를 맞춰가지고 돈을 왕창 사놓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요금을 팔면서 돈을 이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최소한 4마감 중에 한 마감은 매출 장려금을 탈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팁. 그러니까는 혜택을 주라 이거죠. 그런데 이제 퍼센트지 저 같은 경우는 10% 주는데 뭐 아까우신 분들은 5% 주는데 아니면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다 그러면 그냥 개통시키고 그냥 알아서 충전시키라 내버려 두고 이제 돈으로 받든지 요금을 받든지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사장님들께서 알아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어찌됐든 10%를 더 주면 그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충전시켜 주게 되니까는 매출 작년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되더라.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두 번째 분이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일을 하시나 본데 근데 이제 자기 이름으로 된 핸드폰이 아닌 거죠. 공장에 그러니까 자기 이제 승인을 왔다 갔다 할 때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된. 그래서 승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공장 들어갈 때나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본인 인증이 돼야 되는 어떤 폰이 있어야 돼가지고 자기는 그 폰은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는 쓸 수 있다. 데이터를 무제한 쓸 수 있는 게 있냐? 무제한 요금제밖에 없죠. 데이터를 무제한만 쓰면 다른 것도 무제한 쓸 수 있는 걸로 써야 되죠. 그래서 그건 어렵고 대신에 좀 잘 통제해서 쓸 수 있게끔 기본 요금제 쓰고 한 달 정도 한번 써봐라. 써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3만 6천 원 이상 돼버리면 그러면 차라리 저걸 써봐라. 이제 무제한 넘어가라. 어차피 10%더 드리니까 9,600원짜리 요금제, 무제한 요금제 쓸 수 있게 36,000원씩만 주시면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일단 처음에는 12,100원짜리 요금제를 쓰기로 했는데 쓰고 나서 이제 충전시키시면 또 10%씩 더 드리고 하겠죠. 그렇게 됐어요. 네 번째 전화 온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불법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타 통신사 선불하시던 분 선불폰에서 지금 막 넘어오는 입장인데 선량한 분들만 넘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금 문제될 만한 사람들도 넘어옵니다. 내가 욕심내가지고 막 그 문제될 만한 거를 막 이 정도면 되겠지 해가지고 법에서 우리 본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닌 방법으로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개통시켰다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차라리 개통 안 해드리는 게 아니 그 돈 얼마 벌겠다고 그걸 그렇게 개통을 해드립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한 얼마 정도 됐죠 지금?
한 19분, 한 20분 정도 됐네요. 오늘 요거 정도만 오늘 말씀드리고 우리 사업자 사장님들 사업에 도움이 되시라고, 그리고 이제 문의하실 사항 있으면 저한테 이제 전화하시면 되죠. 제 전화번호 아시죠? 그래서 이제 하시면 되고,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업을 왔을 때 사람들, 나는 개통을 못하고 있는데 블로그를 해가지고 막 몇백 대를 개통했다, 몇천 대를 개통했다 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나도 저게 되고 싶은데 안 돼. 방법이 없잖아요. 왜? 블로그는 먼저 한 사람들이 포스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못 올라가요, 거기. 물론 이제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돈을 좀 들여가지고 파워링크를 해가지고 올라가면 뭐 또 그렇게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올리다 가지고 뭐 사람들이 줄 쫙 서가지고 뭐 개통해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돈이 안 되는 방법을 했는데 돈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게 저기 쉽게 저희가 무자본화한 사업인데, 그렇게라도 또 돈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구미에 있어요. 구미에 있는데 내가 선불폰을 써야 되겠어가지고 네이버에다가 선불폰 딱 했더니 포스팅 막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사람한테 연락이 됐어요. 그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와서 개통해 줍니까? 안 해주죠. 어떻게 합니까? 구미의 센터에 가보라고 그렇게 되죠. 그 구미의 센터에 가봐라. 그럼 이제 구미에 와가지고 센터장님이 이렇게 개통을 시켜주고 이제 갈 거예요. 그럼 구미 센터장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내 고객을 뺏겼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지만, 우리 사장님들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좀 개통시켰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안 되죠. 왜? 그 사람들이 찾는 거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을 통해서 찾을 건데 나는 거기에 안 뜨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가 돼가지고 내가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도 등록을 해놨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우선으로 뜨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는 검색 그 단어를 가지고, 검색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내가 우선순위로 뜰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내가 기존에 파워링크를 걸었든, 아니면 이게 돈 주고 파워링크를 해가지고 올리고 있든, 아니면 블로그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든 아무 하등의 문제 없어요. 지역. 구미 지역, 그러니까 최소한 진평동, 인동, 뭐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딱 되면 엔텔레콤 10% 도전 선불폰이라고 지를 딱 지킵니다. 그럼 당연히 엔텔레콤 찾는 사람 저한테 올 거고, 선불폰 찾는 사람도 이름 딱 들어보고 뭐 좀 더 준다는데 해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통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좀 분위기 좋다. 뭐 직급도 갈 수 있죠. 두 직급을 다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왜 그렇게 생각되는지 아시겠죠? 제가 당근을 하든지 뭐 다른 걸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명 개통하면 많이 했어요. 진짜로. 근데 한 주에 2명 개통한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개통을 할 수 있었어요. 4번째 전화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안 되니까 와이프 명의로 해낸다는데 와이프와 같이 오셨는데 와이프도 잡혔어요.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KT에서는 회선 초과돼서 안 되고. 그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사업자도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를 개통해 쓰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좀. 그래서 센터한테 우리 바로 통화를 했더니 안 하시길 좋겠다. 안 하시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그 태블릿 PC도 안 넘어가요. 그 다음부터 딱 잡아줘가지고 안 넘어가요. 개통 못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죠. 예, 저희 쪽은 안 됩니다. 다른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전화 연락도 자주 오지만 지금 난리가 났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서는 개통이 지금 안 된다. 지금 엔텔레콤밖에 개통이 안 된다. 그래서 선량한 사람들도 많이 넘어오고 불량한 사람들도 넘어오겠지만, 불량한 사람들은 어차피 본사에서 다 커트해 주니까는 내가 욕심만 안 내고 이상한 방법으로만 안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걸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특히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가르쳐 많이 받아요. 돈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능력이 있으신 분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 벌어가셔가지고 덕분에 직급 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